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입니다. 요즘 시장은 거의 테마주 전성시대입니다.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시장 대비해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주, 보통 엔터 3사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어떤 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쪽을 봤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지금 분홍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흐름이고요. 엔터 3사의 주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SM은 시장 대비해서 약간 좀 소외된 경향들이 높은데 오히려 특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는 BTS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의 IPO 그리고 또 빅히트 엔터의 기대되는 IPO에 따라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은근하게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주도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눈길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 또 뜨거운 IPO 쪽에 하나가 빅히트 엔터겠죠. 이 빅히트 엔터와 관련된 주가의 동향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망들을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하게 빅히트 엔터의 실적 흐름의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뭐 빅히트 엔터의 대표 주자죠. 방탄소년단 BTS의 인기와 거의 같이 동일하게 실적도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매출이 급증하면서 거의 정점을 찍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9월 28일 날 공모가가 확정되고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제 일반 청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10월 달을 뜨겁게 달굴 IPO 종목이다라고 다들 또 기대를 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밴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만 5천 원대에서 13만 5천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거의 지금의 인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3만 5천 원대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13만 5천 원대로 결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에 되는 엔터사 중에 가장 독보적인 회사로 IPO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의 실적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5,800억 참 대단합니다. BTS의 위상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거의 1,000억 가까운 수준, 순이익 738억대 작년에 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도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올해도 성장할 거야 라고 봤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반기까지 추정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거의 어떤 큰 차이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엔터사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34%, 1,000원을 팔아서 340원을 남기는 영업이익률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하죠. 그런 어떤 엔터사의 고수익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들인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BTS 매출의 기여도가 97%입니다. 앞으로 데뷔할 아이돌이나 2022년까지 라인업을 쭉 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쪽에 관심을 많이 안 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진행된 IPO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BTS와 콜라보를 하는 또 어떤 자금으로 쓰겠다는 관점과 함께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플레디스를 인수를 해서 한 2천억대를 사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 뭐 이런 쪽에 또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엔터사죠. 그러다 보니까 인수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와 함께 영업이익 1,500억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쪽에서 차후에 또 M&A 이슈도 지켜봐야 될 텐데 하지만 이제 빅히트 엔터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700억대 나오고 있는 순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4조 5천억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밸류 부담이 좀 있는 게 아니냐. PER 기준으로 보면 60배, 뭐 70배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일단 숙제로 남겨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 성장한다 그러면 요즘 PER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완전히 부담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BTS의 의존도죠. 아직까지는 지금 또 한창 얘기가 많은 게 BTS가 군대를 가야 된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또 군대를 가는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공백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YG 엔터의 빅뱅 효과랑 똑같겠죠. 그런 쪽에 대한 부담감도 살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또 확인해야 될 빅히트 엔터의 또 중요한 어떤 자신의 자산이겠죠. 관리되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그럼 구독자 수를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BTS 구독자 수가 3,600만 명이죠. 뭐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YG 엔터의 블랙핑크죠. 네, 이쪽도 보게 되면은 구독자가 4,700만 명까지 나오고요. 훨씬 더 BTS보다 구독자가 많네요.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 트와이스는 그 정도까지는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JYP 엔터보다도 특히 YG 엔터의 블랙핑크가 위상이 좀 BTS보다 좀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되는 또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 들어서, 특히 블랙핑크가 최근에 잘하고 있는 거는 콜라보죠. 해외 셀럽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만큼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와 함께 그쪽도 인지도가 높고 블랙핑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전략 쪽에서 이 콜라보가 앞으로 엔터사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는 블랙핑크의 재평가가 될 수도 있는 흐름이진 않을까라고 살짝 또 생각은 해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엔터테인먼트주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적들이 기업들이 많이 위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원 중심으로 또 온라인 팬미팅 중심으로 해서 언택트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이 물론 작년만큼 좋지는 않겠지만은 하향하는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게 나오지 않았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의 안정성이 부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오히려 만약 이제 컨택트 쪽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다시 오프라인 쪽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살아난다. 대표적으로 콘서트겠죠. 그러면 이쪽도 약간 이제 보복 소비 비슷한 쪽으로 1, 2년 동안 못 보다가 드디어 콘서트장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기회 요인들과 함께 실적에 대한 변화 요인이 가파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들도 오히려 언택트 쪽도 어느 정도 선방했고 컨택트 시에도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조금씩 높아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 빅히트 엔터가 만약에 상장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PR이 뭐 70배다, 60배다 이 정도 수준까지 받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빅히트 엔터가 상장되면서 지금 기존 엔터 3사의 시가총액 3개를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되죠. 앞서 보신 것처럼 한 4조 5천억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존 엔터 3사는 시총합계가 3조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블랙핑크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위상이 떨어지느냐? 아니죠. 물론 최근에 BTS가 싱글 앨범으로 다이너마이트죠. 네, 못 따라하겠습니다.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변화가 나오면서 인기를 구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블랙핑크에 대한 인기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빅히트 엔터가 이만큼 밸류를 줬는데 우리 엔터사들은 너무 그와 좀 동떨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이 격차를 한번 좁혀야 될 부분들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선 이를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눈높이가 다시 상향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엔터사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엔터사도 크게 보면은 중국 소비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 입장 쪽에서 혹시나 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든가 정부는 약간 친중 성격을 보이면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뭐 컨텐츠 쪽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엔터 3사들도 당연히 관련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실적 흐름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 3사의 실적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보았었을 때 SM, JYP 엔터 모두 다 작년보다는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수익성이 20-30%는 기본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밖에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먼저 사고 친 게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승리라든가 YG 엔터의 수장이죠. 이쪽도 뭔가 자꾸 구설수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다가 올해 드디어 작년에 부진 한 9억 정도 영업이 났던 거를 털고 올해 한 80억 정도, 8배 정도 나올 수 있겠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9억 대비해서 80억이면은 그래도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관점이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SM이나 JYP 엔터, 특히 SM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영업이익이 회복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만큼 못 갔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약에 600억 정도까지 가시화되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란 쪽도 다시 한번 눈길이 갈 수 있겠다는 쪽에 시총과 주가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JYP는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선방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시총도 유지가 되면서 올해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마찬가지로 YG 엔터도
작년에 사고 친 거 다 끝났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앞으로에 대한 실적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주는 실적이 350억대가 최고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변화를 나왔었을 때 오히려 엔터 3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올해 선방을 했고 하반기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이 컨택트 쪽으로 돌아가는 관점과 함께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높이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주가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또 어떤 전략적인 부분까지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SM부터 볼까요? 좀 주가가 무겁긴 하지만 오히려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서 SM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도 조금씩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흐름들도 추세 흐름들이 강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직전 고점대 부근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나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전고점대에 부담이 나와서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추세 흐름들, 즉 추세 안쪽까지 이어오는 여파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엔터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볼까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트와이스죠. 트둥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이쪽에 대한 사랑도 상당히 아직 뜨겁고요. 기관들에 대한 사랑들 여전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가 동향을 또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신고가를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조금씩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관점으로 봤었을 때 한 직전 고점대까지 눌리는 눌림목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4만 원대 초반대 부분까지 다시 어떤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한번 추세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제일 그래도 그나마 어떤 엔터 3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망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와 함께 기대감을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YG엔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특히 YG엔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사상 최대 실적까지 끌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탄력을 좀 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과거에 2012년도에 나왔던 고가 수준 정도에 육박하는 즉 한 뭐 7만 원대 안쪽까지도 한 번은 시도가 들어가도 실적 변화와 함께 바라보는 흐름들은 누가 모를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쫓아가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아직까지 좀 부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YG엔터 같은 경우도 추세를 맞춰가면서 출렁임, 즉 진폭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좀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적어도 한 5만 5천 원대 밑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눌림목 쪽에 대한 전략들을 쌓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의외로 지금 추세가 강하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단기 추세에 대한 흐름들로 봤었을 땐 여전히 강하다는 관점 쪽에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조금 작은 종목이지만 YG엔터 안에 YG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동향을 잠깐 볼까요? 지금 최근엔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특히 YG플러스가 하는 영역을 봤었을 때 음악 서비스 머줄, 그래 즉 YG엔터가 갖고 있는 음원에 대한 유통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거의 매출의 40%를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블랙핑크의 음원 관련된 쪽, 악동 뮤지션인가요? 이쪽도 또 새 앨범이 대기하고 있고 또 신규 아이돌들 이런 쪽에 대한 음원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은 높다는 데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직 실적에 대한 변화는 안 나왔습니다. 특히 2분기까지도 영업이익 적자 쪽에서 아직 큰 변화가 나오지 않고 있고 연간 실적으로도 그렇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는 쪽이 하반기에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라간 주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워낙 또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대응이 올랐다고 해서 쫓아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YG엔터가 주가가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에 따라서 같이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감들을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관심은 좀 보인다는 관점 쪽에서 이 YG 플러스에 대한 턴어라운드 가능성과 앞으로에 대한 주가 기대감도 살짝 높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너무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종목은 YG엔터가 될 것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눌림목 쪽에서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는 관점들,
그리고 특히 국내 엔터 3사들은 그래도 지금 뭐 K자로 시작되는 뭐 K푸드나 뭐 K방역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아이돌 중심으로 나오는 K컬처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그에 따른 인기도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 가운데 엔터 3사들의 실적들도 앞으로 기대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은근하게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계속 신고가를 해나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그래도 실적 변화 가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눌림 목적에서는 계속 공략 가능하다는 입장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흐름들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터 3사에 대한 주가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들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다음에 좋은 섹터의 동향 그리고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